겨울 끝자락의 냉기가 아직 땅속에 조금 남아있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집 뒤 작은 텃밭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자를 심을 계절이 다시 왔다는 사실은 반가웠지만 마음 한쪽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해마다 감자를 심을 때마다 깊이 파고 줄을 맞추고 흙을 북돋우고 자라는 동안 또 허리를 굽혀 손을 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몸에 먼저 와 닿았습니다. 땅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은 예전처럼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그는 오래전 작은 농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지던 한 가지 낯선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자를 깊이 묻지 않고 흙을 거칠게 뒤집지도 않으며 씨감자를 땅 위에 놓은 뒤 부드러운 유기물로 덮어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감자를 땅에 깊이 묻지 않는데 정말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손이 덜 가는데 수확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는 쉽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땅을 힘으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감자가 원래 좋아하던 부드럽고 서늘한 환경을 다시 만들어준다는 설명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방식이 게으른 요령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한 끝에 남겨진 조용한 지혜에 가까웠습니다. 김영수는 그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애쓰는 법보다 덜 무리하고도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잊혀졌던 감자 재배법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물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덜면서도 자연스럽게 감자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널리 남지 못했을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찾아보고 오래 농사를 지어온 이웃들의 말을 떠올리며 천천히 답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업이 점점 더 크고 빠르고 반듯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기계가 지나가기 좋은 밭, 깊이가 일정한 고랑, 한눈에 정리된 방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손으로 살피고 재료를 덮고 자라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맞춰가는 이 부드러운 방식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면적에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래된 방식이라는 이유로 조용히 잊혀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오히려 그 지점에서 이 방법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 기계와 넓은 농장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집 뒤작은 텃밭과 몸의 리듬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힘으로 버텼을 일을 이제는 오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땅을 깊이 뒤집고 허리를 여러 번 굽히는 일이 당연한 수고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이 덜 간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는 태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잊힌 방법을 단순한 옛 이야기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몸에도 맞고 작은 텃밭에도 맞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방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영수는 낡은 방법을 다시 꺼내보는 일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맞는 답을 찾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뒤에도 김영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방법을 다시 꺼내드는 일일수록 왜 그것이 통하는지 먼저 납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자가 어떤 환경에서 더 편안하게 자라는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자는 단단하게 눌린 흙보다 부드럽고 숨쉬는 공간을 더 좋아했고 지나치게 뜨겁거나 갑자기 마르는 땅보다 서늘함과 적당한 습기가 오래 유지되는 곳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자랐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한국의 텃밭 환경과 묘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땅은 겉으로는 풀린 것 같아도 속은 아직 무겁고 봄비가 몇 차례 지나가고 나면 표면은 쉽게 달라붙었다가 또 금세 굳어버리기 쉬웠습니다. 초여름으로 넘어갈 무렵에는 햇볕이 강해지고
장마철이 가까워지면 흙의 상태가 갑자기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땅을 깊이 파헤치고 자주 건드리는 방식은 때로 감자보다 사람을 먼저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시감자를 땅 위에 두고 짚이나 마른 풀, 낙엽 같은 유기물로 덮어주면 그 아래에는 전혀 다른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겉은 부드럽게 가려지고 속은 지나치게 뜨거워지지 않았으며 물기는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나 증발하지 않고 조금 더 차분하게 머물렀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흙이 잎으로 튀어 오르는 일이 줄고 잡초도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 기세가 약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김영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 방식이 감자에게만 편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편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고랑을 만들고 여러 번 북을 주는 대신 한 걸음 떨어져 땅의 상태를 보고 덮인 재료를 살피고 필요한 만큼만 손을 보태는 쪽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제야 이 방법이 단순히 옛날 방식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이 분명하고 작은 텃밭이 많은 한국의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진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영수에게 남은 일은 더 이상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를 손끝의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감자가 좋아하는 환경을 머리로 받아들인 뒤에는 준비도 생각보다 단순해야 한다는 점이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봄 기운이 제법 자리를 잡고 아침 공기가 차갑더라도 낮 동안 흙이 한결 부드럽게 풀리는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삽부터 들고 밭을 깊게 갈아엎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햇볕이 하루에 오래 드는 자리, 비가 온 뒤 물이 오래 고이지 않는 곳을 고른 다음 표면에 자란 거친 풀만 짧게 정리하고 흙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땅을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려 하지 않고 이미 그 자리에 쌓여있던 흐름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시감자를 손에 들고 간격을 너무 빽빽하지 않게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나중에 숨쉴 공간이 좁아질 것 같아 그는 한 걸음에 반쯤 되는 거리감을 떠올리며 여유 있게 자리를 띄웠습니다. 그 다음이야말로 이 방식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자를 흙으로 덮는 대신 미리 말려둔 풀과 낙엽, 얇게 찢은 종이 조각, 가볍고 숨이 통하는 재료들을 차분히 얹어 첫 층을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눌러 다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통하고 빛은 막아줄 만큼만 부드럽게 덮는 느낌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작이 아니라 감자가 스스로 자라기 편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첫 층이 자리를 잡자 김영수는 비로소 이번 농사는 예전처럼 허리를 먼저 쓰는 일이 아니라 눈으로 살피고 타이밍을 맞추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앞으로 이어질 과정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 덮개를 올리고 며칠이 지나자 김영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다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심고 나면 곧바로 흙이 마르지 않았는지, 잡초가 올라오지 않았는지, 북을 줄 시기가 되었는지만 바쁘게 따졌다면 이번에는 덮개 아래에서 어떤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쪽으로 마음이 옮겨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한 싹이 덮개 사이를 비집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는 그때 비로소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한번 덮고 끝내는 일이 아니라 감자의 자람에 맞추어 부드러운 층을 조금씩 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줄기가 덮개 위로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면 다시 마른 풀과 낙엽을 얹어주고 너무 무겁지 않게 숨쉴 틈을 남겨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껍게 한꺼번에 덮으면 안쪽이 답답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얇으면 빛이 스며들어 감자가 편히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손으로 재료를 쥐어보며 축축하게 들러붙는지 너무 거칠고 성긴지부터 먼저 살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에는 젖은 재료가 한 덩어리로 뭉치지 않도록 조금 더 가볍고 마른 재료를 섞었고 햇볕이 갑자기 강해지는 날이 이어질 때에는 겉만 보고
성급하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덮개를 살짝 들쳐 아래의 촉촉함을 확인한 뒤에야 물이 정말 필요한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겉은 말라 보여도 안은 충분히 부드럽고 반대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지나치게 눅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자를 잘 키우는 일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의 상태를 차분히 읽는 사람이 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더 이상 흙을 자주 뒤집지 않았고 대신 덮개의 높이와 숨통, 안쪽의 습기와 줄기의 기운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자 텃밭의 시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은 분명 줄었는데 돌봄은 오히려 더 깊어졌고 그 차분한 변화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분한 돌봄에 익숙해질수록 김영수는 이 방법이 꼭 넓은 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뒤 텃밭에서 시작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방식의 본질은 넓은 땅이 아니라 감자가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부드럽고 통기성 있는 층을 만들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이웃 이민철이 옥상 한쪽에 놓아둔 큰 화분과 재배 상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땅을 깊게 팔 수 없는 공간이라도 바닥에 종이나 가벼운 재료를 먼저 깔고 씨감자를 놓은 뒤 마른 풀과 낙엽, 잘게 찢은 종이 같은 것을 차곡차곡 덮어주면 같은 원리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공간이 작으면 상태를 더 자주 살필 수 있어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더 알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날씨를 생각하면 몇 가지 조심할 점도 분명했습니다. 비가 몰아치는 시기에는 덮개가 너무 두껍고 무겁게 젖지 않도록 조금 더 성긴 재료를 섞어 주어야 했고, 바람이 강한 옥상에서는 가벼운 덮개가 날리지 않도록 위를 살짝 눌러줄 만한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햇볕이 강하고 빨리 마르는 자리라면 겉만 보고 성급히 물을 더하기보다 덮개 아래가 아직 촉촉한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했습니다. 김영수는 이런 조절이 어렵고 복잡한 기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의 햇빛과 바람, 비의 방향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크게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감자를 심기보다 작은 구역 하나 혹은 재배 상자 몇 개부터 시작해보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패해도 부담이 적고 잘 되면 그 작은 성공이 다음 계절로 이어지는 자신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방법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을 천천히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김영수로 하여금 수확의 순간을 더욱 차분히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천천히 흘러가고 기다림이 더 이상 초조함이 아니라 믿음에 가까워질 무렵 김영수는 마침내 수확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순간이 반갑기보다 먼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삽을 들고 흙을 깊이 파내다가 감자 껍질을 긁거나 흙덩이 사이에서 하나씩 찾아내느라 허리가 뻐근해지는 일이 자연스러운 마무리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작이 달랐던 만큼 끝도 전혀 다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구를 크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쌓아두었던 덮개를 손으로 천천히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오래 덮어둔 선물을 조심스럽게 여는 것처럼 부드러운 층 아래에서 감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 깊숙이 숨어 있지 않았고 억지로 캐내야 할 만큼 단단히 붙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자들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상처도 적었으며 하나를 들면 바로 옆에서 또 하나가 이어져 나왔습니다. 김영수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확의 양이 기대보다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덜 힘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덜 힘든 과정이 결코 대충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좋은 수확이란 결국 더 많이 파고 더 많이 움직인 사람에게 오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경험은 그 믿음을 조용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손대고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며 지켜본 결과도
충분히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기 손으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작은 감자 몇 알은 일부러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계절이 바뀐 뒤 다시 이어질 생명의 흐름까지 함께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확한 감자를 씻어놓고 한참 바라보던 김영수는 이 방식이 단지 감자를 쉽게 기르는 요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버티는 대신 오래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었고, 나이 들어서도 텃밭과 멀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조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은 경험이 자신에게 남긴 진짜 의미를 천천히 돌아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수확을 마친 뒤에도 김영수의 마음에는 감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이 거두었다는 만족만이 아니라 이제는 텃밭 앞에 설 때 예전처럼 먼저 허리의 부담부터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는 조용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계절을 지나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재배는 언제나 더 깊이 파고 더 많이 움직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이 무엇을 편안해 하는지 알아차리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감자를 깊이 묻지 않고 부드러운 재료로 덮어주는 이 단순한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의 소박한 지혜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의 삶에도 충분히 어울리는 답이었습니다. 특히 몸의 리듬을 무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수록 자연과 다투지 않고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야말로 더 현실적이고 더 값진 방법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자신처럼 텃밭을 가꾸는 많은 이들이 이 점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밭이 없어도 괜찮고 대단한 장비가 없어도 괜찮고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자리 하나, 얕은 상자 하나, 혹은 집 옆에 조용한 빈 공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그 작은 시도 속에서 흙의 숨결과 계절의 변화를 다시 믿어보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2층 감자 재배법 한 가지가 아니라 자연이 이미 알고 있던 속도를 다시 존중하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다음 계절에도 이 방법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같은 마음이 되었다면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한 번을 시작해보기를 바랐습니다. 힘을 덜 쓰면서도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가 결국 우리의 텃밭과 일상을 함께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